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콜럼 케이지에서 프리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어떻게 퀀타이즈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스칼라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이야 phi 하나에 파이 하나 이렇게만 나타났는데, 지금 인덱스가 붙었단 말입니다. 근데 인덱스가 붙었는데 참자가 붙었지만은 우리가 콜럼 게이지 픽싱으로 인해 가지고 제로 인덱스 파트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제로 인덱스 파트는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세 개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콜럼 게이지 픽싱 중에서 남아있는 요구 조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P는 일단 0이라고 둔 거고요. A0는. 근데 남아있는 놈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콜럼 게이지 컨디션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커뮤테이터의 모습은 게이지 픽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또 로렌츠 게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로렌츠 게이지를 선택했을 때 커뮤테이터의 모습과 콜럼 게이지를 선택했을 때의 모습과 또 다른 책을 보면 만약에 라이트 콘 게이지를 택한다. 라이트 콘 게이지. 게이지는 만약에 유명한 게이지를 하나 더 편한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두 개의 피지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생기도록. 그래서 사실 이 게이지 픽싱은 아직도 어디에다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터 속에다가 전자기학을 적용을 하니까 매터가 너무 지저분해, 얘가. 그럴 때 이 지저분한 물질 속에서 이런 게이지 픽싱을 하면은 너무 계산이 깔끔해진다 이럴 때는 나이스 게이지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 게이지 초이스를 매터 속에서 전자기장을 하는 사람들, 고체 속에서 전자기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그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되게 되겠죠. 인용이 많이 되다 보면 이제 최초로 일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게이지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내가 정환상이다. 정환상 게이지다. 정 게이지다. 이건 무례한 짓이고, 나는 그럴 때는 논문에서 a new gauge choice 정도로 부드럽게 해야 돼. new라는 단어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써줘야지. 그래가지고, 저 new gauge 괜찮네? 그러면, 저거 누가 쓴 거지? 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하고 김하고 같이 썼으면 정김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정김 게이지가 편하네. 그럼 정김 게이지가. 그게 만약에 이제 아주 유명해지게 되면 이제 텍스트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정김 게이지에 그거를 초이스 했을 때 퀀타이제이션이 한 단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제일 양자 장론에서 유명한 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그러니까 구속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생겨서 결국 피지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개에서 2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 구속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퀀타이즈를 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를 또 연구한 사람은 바로 노벨상을 받은 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락이 양자역학 책을 2권을 쓰는데 1927년에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위키 찾아보도록 하고 1927년으로 기억하라 하는데, 그때 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양자역학, 그 행렬 양자역학의 그 책에 바로 디락 델타 펑션이 소개되어 있고, 디락이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책에다 이름 안 썼어. 그런 무례한 짓은 안 해. 델타를 썼기 때문에 델타 펑션이라고 하고, 너무 유명해지니까 뒤에 가서 디락 델타 펑션이 된 거죠. 그다음에 1954년에 디락이 쓴 양자역학 책, 노벨상을 받고 한참 뒤죠. 디락은 노벨상을 받고도 끊임없이 연구를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주 말년에는 안 했다. 아주 말년에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와이프랑 여행만 다녔어. 와이프를 젊은 시절에 너무 혼자 있게 해가지고, 자기는 계산만 하고, 아침에 눈 뜨면 계산하고, 와이프는 밥만 차리고, 와이프 이름 까먹을 정도로 너무 와이프를 외롭게 지내게끔 해서, 뒤에 가서 말년에는, 아주 말년에, 60 가까이 됐을 때는 연구를 거의 다 접고, 그 와이프랑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서도 여행을 떠나기 좋은 게 바로 그렇게 노벨상을 받고 강의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불러.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잖아? 그러면 가서 한 토크만 멋있게 해주고, 일주일 학회가 있으면
초청 강연으로 노벨상 수상자 디락 딱 발표해주고 나머지 6일은 와이프랑 놀면 되죠. 앉아서 뭐 디락같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젊은 애들 거 그것도 뭐 관심 있으면 뭐 잠깐 들어가서 들어도 되는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초청비 그 다음에 강연료 다 줄 거 아니에요. 또 특급 호텔에서 재워줄 거 아니에요. 초청했으니까. 그래서 말년에는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젊은 시절부터 나이 한 50대까지는 미친 듯이 계산하고 연구한 노력파가 되겠죠. 그래서 디락이 또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는데 뭐 그 말고도 또 책을 몇 권 또 쓰는데 유명한 양자역학에 대한 두 번째 책은 구속이 있을 때의 양자역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 렉처 노트인데 아주 잘 쓴 책이죠. 사실은 거기에서 전자기장을 어떻게 퀀타이즈 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양자화 시켜야 되는가를 포화선 브래킷에서 출발해요. 굉장히 잘 쓴 책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나 대학원 전자계를 내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그 디락의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줄 거고 전자기장을 포화선 브래킷 레벨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역학을 포화선 브래킷 레벨에서 다룰 수가 있죠. 라그랑지안. 그러니까 전자기에 대한 해밀토니안과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양자 말고 그냥 고전 전자기학의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디락이 아주 잘 포화선 브래킷으로 포화선 브래킷이 아니라 포화선 브래킷이 바뀌어요. 다른 브래킷으로. 새로운 브래킷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디락 브래킷이에요. 커뮤테이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디커플드 어웨이 시켜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놈이 AI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해당하는 우리가 파이 I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이 I. 그러니까 A1, A2, A3, 그 다음에 파이 1, 파이 2, 파이 3. 자, 우리가 적어도 양자역학의 스탠다드한 세오리에서는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는 불확정성이 있고 같은 성분끼리는 불확정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성분끼리는 불확정성이 없는 걸로 하고 있죠. 그죠? 스탠다드. 근데 이러한 시도들도 최근에 와서는 소위 얘기하는 non-commutative theory라고 하는 양자 이론들이 최근에 등장을 해서 그것도 전자기에 적용해도 재밌는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양자역학에서는 X하고 PX하고가 불확정성 원리가 되죠. 그리고 Y하고 PY가 불확정성 원리가 되죠.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X와 PY는 불확정성 원리 관계가 없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 이러한 세오리를 양자역학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non-commutative quantum mechanics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non-commutative라는 말을 쓴 거는 과거에 빵이었던 놈이 빵이 아니게 되는 새로운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얘랑도 불확정성 원리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 얘는 연구 단계에 있는 아직은 non-standard theory고 스탠다드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0인이라 X성분 어떤 피지컬한 필드의 퀀티티의 X성분하고 그 다음에 그놈에 대한 캐노니컬 모멘타의 X성분끼리만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는 걸로 하는 게 스탠다드 세오리죠.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선 이렇게 assume을 할 수가 있겠죠. 퀀타이제이션은 assume이에요. 어디까지나 불확정성 원리가 생기도록. 즉, 세컨드 퀀티제이션이 됐든 퍼스트 퀀티제이션이 됐든 assume이라는 얘기가 assumption이라는 얘기죠. 그걸 클래시컬 세오리로부터 만약에 유도한다면은 굳이 얘기한다면 포화선 브래킷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하지만 포화선 브래킷이 왜 커뮤테이터로 바뀌느냐? 역시 assume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필드와 그다음에 그 필드에 이제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이제 저런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뭐가 되냐면 결국 그때 얘기한 진공의 바닷속에 숨어 있는 포톤들을 나와라, 포톤 들어가라 하는 그런 것들이 믹스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슈퍼포지션으로.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파이 J하고
일반적으로 i번째 성분하고 j번째 성분하고 커플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죠? 그런데 시간을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되죠. uncertainty를 하려면은. 그래서 equal time commutator를 쓰게 될 거고, 시간을 맞춰줘야 될 거고. 자, 그럼 현재 스탠다드한 커뮤테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I 하바가 나올 거고, 우리는 하바를 1로 뒀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놈들끼리만 불확정성 원리가 존재해야 된다. 크로네크 델타 IJ가 되겠죠. 스탠다드 입장에서 보면, 그죠? 1, 1일 때, 2,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것을 우리가 파이의 인덱스는 J로 합시다. 왜냐면 쟤는 미분이 걸려 있으니까, 반대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델타 IJ.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X와 X 프라임 포지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뮤테이션, 연속체에 대한 양자역학에서의 저거는 뭐가 되죠? 얘네들이 같아져야 된다는 조건은 바로 디락 델타가 된다는 것을. 이러한 디락 델타로.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 표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3차원 디락 델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어슘을 해서 성공하면은 게임 끝나는데, 이것은 지금 크라인 고던 필드의 퀀타이제이션을 그대로 팔로우 시켜서 세팅시킨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해요. 모순이 된다는. 이렇게 하면은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고, 따라서 이 박스 안에 있는 퀀타이제이션 룰은 틀렸다라는 얘기. 그 왜 모순이 되나 봅시다. 적어도 쿨롬 게이지 하에서는 쟤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AI에다가 AI에 자, 쟤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AES에 여기를 I 성분으로 만약에 위로 올려주면은, 그리고 파이 성분을 반대로 내릴 수도 있겠죠. X 프라임 T I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I가 위에 있고, 요거 그냥 3자 뺄게요. X 빼기 X 프라임. 자, 이렇게 놔서는 모순이 생긴다. 왜 모순이 생기느냐? 그 모순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라운드 I를 걸어줘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라운드 I가 걸리죠. 그런데 디락 델타 펑크션의 미분은 디락 델타 펑크션의 미분은 0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0이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은 요게 바로 뭐냐면 라운드 XI니까 이 안에서 들어가서 얘한테만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라운드 I, A hat I, XT 하고 파이 hat J, X 프라임 T. 이 결과는 0이 안 나와야 돼. 요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divergence of A hat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쿨롬 게이지를 픽스 시켰기 때문에 쿨롬 게이지의 오퍼레이터 버전은 얘가 만약에 오퍼레이터로 바뀌면은 A 오퍼레이터로 바뀌면은 A 벡터 오퍼레이터로 바뀌면은 결국 오퍼레이터 레벨에서 이퀄 0이 돼야 되죠. 쿨롬 게이지. 근데 쿨롬 게이지를 선택했으니까 얘는 0이 돼야 된다. 0과 어떤 썸씽의 커뮤테이터는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러면 0 이퀄 0 이퀄 0 아닌 것. 그래서 전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어썸션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쿨롬 게이지 하에서 퀀타이즈를 시킬 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은 잘못됐으니까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쿨롬 게이지 하에서 찾아줘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놓게 되냐면은 어떤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올려서 여기를 마이너스 i의 델타의 어떤 ij 하고 디락 델타 얘는 그대로 써주고 x 프라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크로네크 델타 ij로 쓴 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그냥 델타 ij라고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 ij를 찾자라는 거죠. 델타 ij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럼 게이지를 갖다가 걸어줬을 때 모순이 안 생기도록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ai의 xt 하고 파이 j의 x 프라임 t 한 것이 마이너스 i의 델타 ij하고 이 크로네크 델타를 우리가 뭘로 써줄 수가, 디락 델타 펑크션을, 3차원 디락 델타 펑크션은 2파이의 3승분의 1하고, 인테그럴 d3승 k, 즉, 쿠리어 변환에 따라서, 그래서 exponential ik의 도트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렇게 프리에 변환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라운드 i라고 하는 친구를 걸어주는 거죠. 라운드 i. 자, 그러면은 좌변은 아까 본 것처럼 쿨럼 게이지를 선택을 했으니까 좌변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쿨럼 게이지 선택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변의 경우 여기 마이너스 i 나오고 그 다음에 2파이에 3승분의 1이 있을 거고 d3승 k하고 라운드 i하고 그 다음에 델타 ij하고 자 라운드 i가 안 잡히는데 보기가 자 라운드 i가 얘한테 걸어주게 되니까 뭐가 튀어내려와? 결국 i의 ki가 튀어나오고 exponential ik 도트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런 적분 형태가 0이 되기 위해서는 피적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피적분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얘는 0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죠. 지수함수니까. 따라서 이 서메이션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ki의 델타 ij가 이것이 아까 크로니크 델타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0이 되는 델타 ij라는 컴비네이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델타 ij 텐서를 찾는 것은 그닥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델타 ij는 크로네크 델타 ij 빼기 모멘텀 벡터의 스케일 ki, kj 이러한 컴비네이션으로서 들어가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퀀타이제이션 안 하더라도 대학원 전자기 레벨에서 나타나게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델타 ij가. 자, 증명만 해봅시다. 증명은 ki의 델타 ij는 ki의 델타 ij 마이너스 ki의 kj의 k 벡터의 스케일. 그래서 대학원 레벨의 전자기 하려면 무조건 서메이션 컨벤션이 돼야 된다. 안 그러고서는 칠판에 팔이 아파서 쓰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 대학원 레벨에서 전자기학. 자, 그러니까 얘는 서메이션 컨벤션에 의해서 KJ로 바뀌죠? 그죠? 오케이? 인덱스 위로 올라오고. 요거, KI가 뭐예요? 바로 K의 크기죠. 그죠? 그래서 얘랑 캔슬 되고, 빼기 KJ가 돼서 0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IJ가 다 스페이스 인덱스니까 그냥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시그너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는 유클리드처럼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0과 스페이스 사이가 스페셜리티 인덱스의 시그너처지, 스페이스 1, 2, 3 사이에서는 그냥 옛날에 하던 그냥 내가 그냥 편의상 첨자만 위아래로 붙여놓은 것 뿐이지 첨자 다 내려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커뮤테이터를 얻게 되는데 a hat i하고 x의 t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파이의 j의 x 프라임 t 이퀄 타임 커뮤테이터는 결국 뭘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된 형태로 들어가게 돼. 하고 d 3승 k하고 2파이 3승하고 그 다음에 델타 ij 아까 내가 여기 마이너스 i 붙였는데 마이너스 i 붙일 필요가 없네. 그죠?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것만 수정하고 마이너스에 ki, kj하고 k의 스케어. 이건 크기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exponential i의 k하고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놈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양자역학과 똑같은 룰을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first quantization에서 second quantization으로 갈 때는 first quantization, 즉 여러분들이 했던 학부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양자역학 책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연구에서 바뀌면은 대학원 양자역학 책도 연구상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학부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x와 px는 0이 아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x와 y는 0이다 이렇게 했죠. 서로 다른 놈들은. 또 px와 py는 이런 x나 y가 누구에 해당해? a1, a2, a3에 해당하고. 그죠? 얘가 바로 파이1, 파이2, 파이3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에 해당하는 친구를 써보면 바로 뭐가 되면 a hat의 i의 xt, a hat의 j의 x 프라임 t. 즉 a1과 a2는 불확정성 없다. 오케이? a1과 a1은 당연히 커뮤팅 하니까 0이고, 그죠? 근데 a의 x 성분과 a의 y 성분 불확정성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어디서 따다 쓴 거냐? 여기서 따다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파이 햇의 i의 xt하고 파이 햇의 j의 x 프라임 t, 즉 px와 py는 불확정성 없다. 오케이? 여기에서 따다 쓴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 커뮤테이터를 예전처럼 결국 디락 델타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디락 델타로 우선 첫 번째 항은 그대로니까 델타 ij 밖으로 튀 나가고 얘가 디락 델타가 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항에서 디락 델타.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디락 델타 함수 x-x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2파이의 3승분의 1하고 인테그럴 d 3승 k 벡터하고 exponential i k의 도트 x-x 프라임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라운드 i를 걸어주게 되면은 뭐가 돼? 디락 델타에다. 여기 2파이 3승분의 1 있고
D3승 K 있고, 라운드 I를 걸어주게 되니까 I에 K 속칭 I가 튀어나오죠. 그죠? 하고, exponential I에 K 하고, x x 프라임. 그죠? 만약에 J를 걸어주면은 KJ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근데 라운드 I를 두 번 걸어주면은 이 서메이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을 걸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파이에 3승하고 인테그럴하고 D3승 K하고 요게 두 번 나와서 서메이션 되니까 마이너스에 K의 스퀘어가 나오고 I에 K의 햇에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 델 스퀘어라는 얘기예요. 그죠? 라플라시안. 자, 지금 스페이스만 따지니까 인덱스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응?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스페이스 인덱스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i하고 결국 델타 ij 빼기 디락 델타 함수를 에다가 어떤 짓을 시키면은 이런 일이 생기느냐. ki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i만큼 시키면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i만큼 시키면은 ki가 나와. 그죠? 그리고 라플라시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걸어주면은 k제곱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 짓을 두 번 시키면 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은 k제곱이 분자에 나오니까 라플라시안을 분모에다 걸어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ki, kj. 뭐야. 라운드 i, 라운드 j. 이거는 아래로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스페이스 인덱스만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묘한 오퍼레이터가 라플라시안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뭘 하고 있었냐면 프리한 포톤 필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프리 포톤 필드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근데 프리 포톤 필드인데 뭘 이용을 했냐면은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네모 A 뮤 마이너스 라운드 뉴 그다음에 라운드와 A와의 이거였죠. 그죠? 프리가. 자, 그런데 우리는 로렌츠 컨디션을 써서 얘를 날렸죠. 즉 로렌츠 컨디션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결국 쿨론 게이지랑 그죠? 쿨론 게이지에 의해서 만족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 네모 A 뮤 이꼴 0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A 뮤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질량이 0인 크라인 고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모 플러스 m 스퀘어에 a 뮤 이꼴 0, m이 0인 이러한 질량이 0인 크라인 고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그럼 이제 나머지 시나리오는 크라인 고던 때 썼던 거랑 똑같이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a 뮤 4개가 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 중 2개만이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개의 크라인 고던 라이크한 매슬레스 크라인 고던에 해당하는 질량이 0인 크라인 고던에 해당하는 그러한 슈퍼포지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친구의 쟤는 지금 바로 뭐가 돼?
달랑베르티안 이꼴 0이니까 이러한 친구는 평면파가 되는 거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exponential ik 내적 4차원 내적 x이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ik의 x의 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던 크라인 고던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크라인 고던에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놨을 때 mass 컨디션이 k 스퀘어 이꼴 m 스퀘어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근데 포톤에 대해서는 뭐가 돼? mass가 0이니까 k 스퀘어 이꼴 0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그러한 컨디션이 된다는 것을 알죠. 자, 그런데 또다시 이 A 뮤라는 친구를 두 개의 크라인 고던 필드들의 그 짬뽕으로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개의 크라인 고던 필드는 스칼라니까 방향성을 안 띌 거고, 바로 A 뮤 중에서 두 개가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둘의 방향성은 서로 오소고날의 방향성.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쿨롬 게이지 픽싱을 시켰을 때에 뭐가 되냐면은 바로 이것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 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바로 K 벡터의 방향이에요. 모멘텀 방향이 바로 전자기파 빛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죠? 모멘텀. 우리가 하바를 일로 놨기 때문에 하바 K 벡터가 바로 P 벡터죠. 포톤에. 그런데 하바를 일로 뒀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가 돼? 지금 프리니까 관성의 법칙대로 그대로 지금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다. 퀀텀이든 클래시칼이든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 방향과 결국 그 수직이 서로 두 개의 편극 벡터를 갖다가 폴라리제이션 벡터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의 단위 벡터를 EK의 1이라고 쓰고 만약에 이 방향의 단위 벡터를 EK2라고 써주게 되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들을 합쳐서 EK 벡터에 람다 이렇게 쓰고 람다를 1, 2 이렇게 해서 1방향, 2방향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트랜스버스 모드가 돼야 되니까 결국 K 벡터와 진행 방향과 결국 얘는 수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단위 벡터로 잡았고 크기가 서로 수직인 관계가 있으니까 1, 2는 EK 벡터의 람다와 EK 벡터의 람다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된다? 같으면은 1이 되고 1, 1은 1이 되고 그죠? 2, 2도 1이지만 1과 2는 서로 수직 그죠? 이런 관계. 따라서 우리는 이 방향에 해당하는 크라인 고던 필드 하나를 얻게 되고 매슬레스 또 하나는 이 방향에 해당하는 크라인 고던 필드를 얻게 된다는 얘기. 세어리가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방향만 서로 접는.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되냐? A hat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A 벡터의 연산자 이것은 바로 X 벡터와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크라인 고던 파트의 두 개의 짬뽕이 될 거라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이 완 벡터 방향에 해당하는 그러한 친구. 그래서 A 벡터의 햇의 1. 또 하나는 E2 벡터의 방향에 이러한 형태의 케이스를 갖게 된다.
자, 이제 요거는 방향이 여기서 결정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는 벡터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죠? 크기만 고려해 주면 되잖아. 그죠? 방향은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벡터 표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시그마의 람다는 1부터 2까지. 그죠? 람다는 1부터 2까지 이 k 벡터의 람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a라는 퀀티티 이거는 크라잉 고던, 매슬레스 크라잉 고던에 해당 a 람다의 xt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m이 0인 그러한 크라잉 고던 양자와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죠. m이 0인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은 시그마 람다의 꼴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2 벡터 람다의 k 써주고 바로 인테그랄 얘를 크라잉 고던 때 썼던 거에서 그 생성 소멸 연산자에다가 람다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방향의 폴라라이제이션 방향으로 움직이는 놈을 생성시켜라. 아니면 이 방향인 놈을 생성시켜라. 오케이? 그래서 투 모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D 3승 K 이거는 이제 크라잉 고던 때 썼던 거예요. 2파이 3승 2배의 K0 그 다음에 A hat 소멸 연산자 람다 K exponential minus I K X 플러스 A K hat의 람다의 내가 exponential I K X 그래서 차이점은 투 카피로 들어간 크라잉 고던의 방향까지 고려한 투 카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과 2 방향의 원파트와 원파트는 원파트끼리만 불확정성이 돼야 되고, 그죠? 이 방향은 이 방향끼리만 불확정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1과 2는 불확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스탠다드한 케이스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크라잉 고던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계산이. 그래서 AS의 람다 K 그 다음에 A의 람다의 K 프라임. 자, 람다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지금 추가된 것 빼고는 위에 슈퍼스크립트 람다만 추가됐지 똑같죠. 크라잉 고던하고. 그죠? 자, 이것도 계산하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죠? 앞에서 계산한 걸 그대로 땄으면 되겠지. 2파이 3승 하고 자, 같을 때만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도록. 지금 뭐가 빠졌다? 대가가 하나 빠졌네. 델타에 같을 때만 람다와 람다 프라임이 같을 때만 델타 3승 K 마이너스 K 프라임. 오케이? 이거는 투 카피로 똑같이 써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AS의 람다 K와 AS의 람다 프라임의 K 프라임은 아무 상관없다. 대가도 역시 대각끼리도 상관없다. 자,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크라잉 고던을 열심히 계산을 해줬던 거고, 오케이? 그래서 크라잉 고던을 계산해준 이유는 크라잉 고던에서 계산한 걸 그대로 따랐으면 되니까 그때 얘기한 FK로 갖고 증명을 해주면 되죠. 만약에 포톤부터 다루게 된다면 포톤에서 그 짓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람다 추가된 것 빼고는 계산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도 결국 투 모드가 생긴다는 것 뿐이지 결국 크라잉 고던에서 계산했던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크라잉 고던에서 속칭 얘기하는 세타 뮤 뉴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라운드 뮤 p와 곱하기 라운드 뉴 p 빼기 델타 뮤 뉴 라그랑지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앞에서 공부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이 D3승 X의 세타의 00라는 것까지도 다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을 이제 포톤에 대해서 쓰면은 포톤에 쓰면 사실 이거 다 연산자죠. 그래서 얘도 연산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 00 hat 이 연산자는 라운드 제로의 A 벡터의 연산자. 자, 이때는 얘는 모두가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냥 곱셈이지만 벡터와 벡터니까 결국 이렇게 벡터 연산자의 내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빼기 여기에 결국 델타의 00의 라그랑지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제로는 맘대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얘는 바로 라운드 제로의 A 벡터의 라는 연산자의 스퀘어 빼기 람다. 람다는 아까 계산해 줬죠, 그죠? 그래서 그 계산한 걸 통해서 그것을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바꾸면은 바로 이것이 에너지 벡터의 스퀘어 플러스 마그네틱 필드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것은 홈워크로 합시다. 간단한 계산이니까. 즉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결국 뭘로 나오냐면 2분의 1의 인테그럴 D3승 X하고 그 다음에 electric field의 라는 연산자의 스퀘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크기라는 얘기예요. magnetic field 연산자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electric field라고 하는 것은 electric field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라운드 A라는 연산자, 모든 게 다 연산자로 바뀌는 거죠. 빼기 델이라는 연산자의 P라고 하는 연산자, 그죠? 스칼라 펀드. 또 magnetic field 연산자는 뭐가 되냐면 델 크로스 A라는 필드에 이런 식으로 다 연산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근데 쿨럼 게이지에서 스칼라 포텐셜이 0이니까 얘는 사라지게 되죠, 그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뭘로 쓰여지게 되냐면 2분의 1의 D3승 X하고 electric field 대신에 라운드 A 햇의 라운드 T의 도트 라운드 A 햇의 라운드 T, 그죠? 플러스 델 크로스 A의 햇의 도트 델 크로스 A 햇의 도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자기장을 퀀타이즈 시키기 전에 좀 학부 전자기학이 벡터로 좀 많이 서메이션 컨벤션이나 벡터로 포인팅 벡터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덴시티를 구하는 거는 이제 그 조금 더 학부 때 안 했던 부분들이 좀 더 커버가 돼야 돼, 사실은. 포인팅 벡터가 뭘 나타내는지, 해밀토니안 덴시티가 뭘 나타내는지. 그래야 거기다 햇만 붙이면 제가 되거든. 학부 전자기에서 했던 것에 결국 햇만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electric field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magnetic field의 제곱을 2로 나눠주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뭐 포인팅 벡터 오퍼레이터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사용을 안 할 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A-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썼어. 이 A-이라는 친구는 뭐 시그마의 람다가 1에서 2까지 갈 때 내가 2라고 썼나? 그 벡터를?
2라고 써. 뭐라고 썼어, 내가? 2? 아, 이거 말고. 요거 하고, 람다하고, K하고, 브라브라브라브라. 오케이? 썼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K 람다와 이 K 프라임의 람다 프라임의 이 내적은 델타 람다 람다 프라임 같은 K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라. K 벡터랑 이 K의 람다가 0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이 계산 똑같은 계산이라서 지금 안 하고 홈워크로 돌릴까 하는데 그래서 시그마 람다 이꼴 1에서 2까지 인테그럴 2파이 3승하고 2K0분의 D 3승 K 벡터하고 2분의 K0하고 A 햇의 람다의 K A 햇의 람다의 K의 내가 플러스 A 람다의 내가 K A 햇의 람다의 K 이건 뭐 그냥 호목인데 앞에 거 따다 쓰면 돼요. 그래서 더블 카피로 나와. 그지? 똑같잖아. 크라인 거든 두 개니까.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번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 제로 모드가 관심이 없다. 사실 이 전자기 파의 제로 모드가 카시미르 효과라는 노벨상은 안 받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장이 없어도 막 그 벽을 움직이게끔 하는 어떤 카시미르 월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A 대가는 A 대가 빼기 A 대가인데 이것이 뭐 디락 델타랑 관련되고 브라브라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크로네크 델타랑 관련되고 브라브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얘네들이 생성 연산자가 앞에 오게 할 수가 있다고. 그죠? 생성이 앞에 소멸이 뒤에 오게끔 할 수 있다. 얘는 지금 뭐냐면은 K라는 운동량의 람다라는 폴라리제이션을 가진 포톤을 하나 진공해서 생성시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그 같은 포톤을 다시 들어가게끔 한 거예요. 그죠? 얘는 뭐가 돼? 반대로 소멸시키고 생성시킨 이런 케이스가 된다. 근데 이들의 뒤바꾸미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컨스탄트한 항, 그 컨스탄트 항, 이게 뒤바꾸미 시키면 이 컨스탄트한 항이 나오고 이것이 무한적분이 되니까 무한대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무한대를 갖다가 진공이 가진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려를 신경을 안 써주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어진 해밀토니안에서 노멀 오더링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노멀 오더링을 시키게 되면은 얘를 1에서 2까지 하고 2파이 3승하고 2K0 요거는 사실은 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바로 4차원 D4승 K예요. 그죠? 그죠? 컨스트랜트가 있는 D4승 K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K0. K0가 누구예요? 얘랑 뒤바꾸미 해서 생성이 앞에 오도록 바꿔놨으니까 얘 두 배가 될 거고 2가 캔슬되고 K0가 바로 에너지잖아요. 그죠?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런데 이것이 람다의 K의 대가 A의 람다의 K. 이것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결국 람다라는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고 K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친구의 숫자를 헤아리는 수연산자가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진공으로부터 튀어나온 날치가 몇 마리냐 하는 거지. 그래서 날치가 몇 마리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근데 마침 바닷속에서 날치가 튀어나오는데 날치가 튀어나와서 이리 움직이는 날치와 이리 움직이는 날치밖에 없다라고 합시다. 다른 날치는 없고. 이거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튀어나와서 착 움직이는 게 3마리. 오케이?
그럼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K0, 오케이? 그럼 세 마리니까 3K0,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또 다른 날치가 튀어나오는데 걔랑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날치가 5마리가 튀어나와요. 근데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마리당 에너지는 그냥 K0라고 합시다. 생선이니까 에너지보다는 가격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지. 나가채면은 생선값이 될 테니까. 1이 움직이는 날치값이나 1이 움직이는 날치값이나 똑같은 값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5마리니까 결국 5마리. 그게 뭐냐면은 얘를 카운팅 시켜줄 때 1인 1방향으로 움직이는 날치의 숫자에다가 날치의 생선값, 오케이? 더하기 2방향으로 움직이는 날치의 숫자와 날치의 생선값, 그죠? 그 두 날치의 생선값은 폴라리제이션하고는 아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전자기에서 일렉트릭 필드 오실레이션이 갖는 에너지나 얘가 갖는 에너지는 1대1이 된다라는 거지, 사실. 그걸 포톤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러한 오실레이션을 하든 이러한 오실레이션을 하든지 관계없이 결국 하뉴, 오케이? 하나의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 하뉴, 즉 하바 K, 하바를 1로 두면은 결국 그러니까 하바 오메가, 그러니까 하바를 1로 두면 오메가가 바로 K0죠, 그죠? 그것이 포톤 하나의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튀어나온 포톤이 이러한 파동으로 비유했을 때 이러한 폴라리제이션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와 수직인 이러한 폴라리제이션이냐는 관계없이 몇 개 튀어나오는지만 고려하면 해밀토니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 방향의 각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결국 개수, 그죠? 각 개수, 그 다음에 한 개당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되는 것이 결국 페르미온인데, 페르미온은 포톤은 폴라리제이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도가 2로 줄어들면서 그렇게 두 개가 생겼지만은 결국 페르미온은 벡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자유도를 갖죠. 바로 스핀 업이냐, 스핀 다운이냐. 오케이? 이것은 자기장 실험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제만 효과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핀을 본 건 없어. 전자를 못 보는데 걔가 과연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고, 속칭 얘기하는 스핀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그러나 잘 맞는 가설이죠. 실험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웠던 게 바로 뭐냐면 폴라리제이션도 없고 스핀도 없는 스칼라 필드, 오케이? 프리 스칼라 필드죠. 질량만 갖고 있는. 그게 크라인 거던 필드의 퀀타이제이션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프리한 포톤. 그러니까 포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오케이? 그래서 프리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퀀타이제이션을 지금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쿨롬 게이지에서. 여러분들 나눠준 그 책에, 보내준 책에, 라이더 책에 그 다음 섹션이 바로 란다우 게이지에서의 퀀타이제이션이죠. 그럼 란다우 게이지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게이지 초이스에 대해서만 지금 쭉 켜가는데, 쿨럼 게이지 초이스를 시키게 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얘가 디커플 돼가지고, 즉 A0라는 놈이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A 벡터만 갖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A 벡터만 갖고 할 수 있는데, 그럼 A 벡터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독립 모드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바로 어디 갔지? 바로 요놈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폴라리제이션. A는 벡터니까 벡터 인덱스는 당연히 벡터의 3성분은 가져야 될 거고, 벡터가 갑자기 두 개의 성분으로 줄어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벡터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나 똑같이 벡터 포텐셜에 의해서만 유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는 벡터 포텐셜의 시간 미분이고, 오케이? 마그네틱 필드는 벡터 포텐셜의 공간 미분이라고 하는 심플한 스트럭처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렌츠 게이지를 선택하거나 다른 게이지를 선택하면 이제 그런 심플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커뮤테이터는 좀 재밌어진다 하더라도, 심플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포톤을 갖고 포톤을 퀀타이즈 시켜서 제일 재미를 볼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구를 할 때 포톤을 자, 포톤의 물리학이 뭐예요? 포톤의 물리학이 광학이야. 포톤의 물리학이 광학이라고. 그럼 포톤을 양자화 시켰을 때의 광학을 양자광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지금 쿨럼b 게이지에서 제일 편리하게 사용되는 그 연구 분야는 바로 퀀텀 옵틱스가 된다는 얘기죠. 퀀텀 옵틱스는 바로 그 우리가 흔히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결국 퀀타이즈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화 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우리가 고전 광학을 지배하니까 퀀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는 퀀텀 프로퍼티 오브 라이트, 빛의 양자 광학적인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그럼 빛의 양자 광학적인 특성은 양자라고 하는 것이 뭐랑 관련해? 결국 디스크레타이즈랑 많이 관련되게 되겠죠. 이산화되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고전광들이 끈적끈적하게 섞여가지고 마구 섞여 있잖아요. 저는 혼돈광 같은 경우 마구 섞여 있다면 양자광은 시그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광의 양자적 특성이 반응집성이라는 성질이 있게 되는데 옛날에 수업했잖아요. 그치? 그 반응집성이라는 게 뭐냐면 끈적끈적하게 안 보이려고 하는 약간 코로나 시대의 그 사회적 머리두기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한 광자 있는데 또 달라붙어서 가까이 뭉치려고 하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요새는 그렇잖아. 뭐 어디 가서 줄 설 때도 좀 사회적 거리 한 2m 정도 두고 줄 서 있고 옛날보다 줄이 길어졌잖아. 그게 일종의 반응집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광자, 너 가. 나 좀 떨어져서 갈게. 그 다음 광자. 나 좀 떨어져서 갈게. 그 다음 광자. 그래서 광자를 갖다가 띄엄띄엄 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띄엄띄엄 쏘는 광자들이 퀀텀, 그 광자들이 일종의 그 시그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 그래서 퀀텀 옵틱스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그널을 뭘로 이용하려고 하게 되냐면 바로 큐비트 시그널로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양자 정보 쪽으로. 그래서 양자 정보 쪽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자 광학 도사들이 있죠. 사실 이제 우리과의 조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양자 광학 완벽하게 강의할 수가 있고, 왜냐면 양자 정보를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공부했었던 그 책의 저자가 조 교수님의 카이스트 은사님이에요. 이혜용 교수님이. 그래서 그 양반이 그분이 책을 두 권을 썼는데, 하나가 바로 빛의 양자론이고, 하나가 양자 정보인가? 그거였잖아. 그 두 권 다 이혜영 교수님. 이혜영 교수님의 제자가 바로 조 교수님이니까, 나중에 만약에, 무슨 양자광학을 제대로, 물론, 그러니까 최근 연구 분야까지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강의가 생긴다면 조 교수님만 좀, 이제 양자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엑스퍼트가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속칭 얘기하게 되는 양자 광학을 갖다가 연구를 할 때 바로 이러한 그 투 폴라라이제이션을 쓰게 되는데, 주로 그때도 아마 양자 광학 하는 사람들도 거의 쿨럼b 게이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쿨럼b 게이지를 써가지고 하나를 electric field mode, 하나를 갖다가 magnetic field mode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로서 생각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 더 펀더멘탈하냐?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더 펀더멘탈하냐? 아니면 포텐셜이 더 펀더멘탈? 현재 이론 물리학의 추이는 포텐셜이 처음에는 주어진 양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양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이론 물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텐셜이라는 놈이 훨씬 더 펀더멘탈하고 근본적인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이론 물리학계의 추이예요, 사실은. 옛날에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 그러면 힘은 이건 실질적인 거잖아.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수학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야? 만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포텐셜이 오히려 더 펀더멘탈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한 거라고 생각하는 힘,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은
유도된 양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많아요. derived 그 quantity로. 오케이? 왜?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콜럼 게이지, 뭐 콜럼 게이지를 안 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포텐셜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다른 모습을 띈 것뿐이지. 즉 포텐셜의 플럭추에이션이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추에이션과 마그네틱 필드의 플럭추에이션을 유도하는 거예요. 같은 진동수로.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콜럼 게이지니까 벡터 포텐셜만 있겠지만은 벡터 포텐셜의 오실레이션에 맞추는 거죠. 그죠? 벡터 포텐셜을 시간으로 미분했고 벡터 포텐셜을 공간으로 미분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 시간으로 미분했기 때문에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평면파 중에서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에너지. 즉, 각 진동수만 튀어나오게 될 거고, 오케이? 얘는 뭐가 튀어나와요? 평면파 exponential ikx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바로 모멘텀. 운동량이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홈워크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델 곱하기 A 햇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K 벡터가 튀어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서 누가 튀어나오냐? T로 미분해 보게 되면 아까 내가 여기 브라브라브라 한 거예요. 그래서 K0가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봤어, 여기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집어넣어서 왜, 그러면 그 K0 튀어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K 튀어나온 거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바로 아까 얘기한 에너지 모멘텀 릴레이션십. 그죠?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얘기하는 포톤의 에너지 모멘텀 릴레이션십에서 1이 되고 어떤 데는 0이 되고 해서 전원만 남게 되는 거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홈워크를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프리 필드 퀀타이제이션을 한 거고, 잠시 앞으로의 할 일만 조금만 얘기한 다음에 끝내도록. 지금 매터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터를 우리는 장화시키는 거죠. 무슨 장으로 시키냐면 양자 장화시키는. 자, 우선은 메타라는 그 자체는 장에 의해서 장이라는 자체, 즉 필드라는 자체는 시간과 공간에 의한 함수로 표시되면 우리는 그걸 필드라고 불러요. 장이라고. 오케이? 그것이 만약에 고전 물리를 묘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클래시컬 필드, 고전 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고전 전자기학은 장이론이에요. 오케이? 왜? 그럼 파동 물리는 장이론이에요. 유체역학은 장이론이에요. 그러면 고전 역학은 장이론이 아니에요. 오케이? X와 T가 종속되어 있으니까. 즉, 필드 시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장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어진 양이 시간과 공간의 함수가 돼야 된다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얘에 해당하는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얘를 연산자로 바꾸고 그 이 파트너 연산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시컬한 장이론의 라그랑지안 포멀리즘에서 캐노니컬 모멘타를 오퍼레이터화 시킨 거에 불과해. 그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불확정성을 줄 거예요. 그죠? 이들 사이에 불확정성을 주면은 장이론이 양자화됐어. 불확정성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퀀텀 필드 시어리, 양자 장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고전 전자기학도 장이론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양자광학도 장이론이에요. 다만 양자냐 고전이냐 하는 거지 장이론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뭐 내 연구실에도 있지만은 클래시컬 필드 시어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필드 시어리의 주 3총사 다루는 크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가 전자기 장이론, 오케이? 두 번째가 파동 장이론, 오케이? 세 번째가 유체 장이론. 유체역학도 역시 우리가 커버는 안 하지만 주로 다 장이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매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면 소립자 물리학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수업은 비기너를 위한 양자 장론이지
이 비기너를 위한 양자 장론이 끝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립자 쪽에서 박사과정, 소립자로 전공을 했을 때, 박사를 전공을 했을 때, 뭐 쿼크니, 뭐 뉴트리노니, 아니면 스탠다드 모델이니, 통일장 이론이니,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라이더의 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석사 수준의 입문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플한 거, 크라인 고던 필드, 스칼라죠. 그 다음에 백다 필드. 이것이 우리는 광자를 다뤘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제 양자 고체 쪽으로 가면은 양자 고체 쪽에서 필요한 친구를 다뤄야 되겠지. 그래서 양자 고체 쪽에서 필요로 하는 건 누구예요? 포논이게 되겠지, 그죠? 걔네는 포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 레티스 포논이 관심이 있으니까 포논에 대해서 하는 게 양자 고체 장론이 되겠죠. 고체 양자 장론이 되겠죠. 그러나 입자 물리를 하든 고체 물리를 하든 똑같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전자였죠. 전자. 입자 물리 세계에서도 페르미온인 전자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립자였습니다. 물론 소립자 물리학에서 할 때는 전자만 페르미온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페르미온류에 해당하는 모든 놈들이 다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경입자 쪽에 해당하게 되는 친구들, 일렉트론이라든가 혹은 매스가 굉장히 작은 뉴트리노라든가, 오케이? 혹은 미온이라든가. 하지만 고체 물리에서 미온이나 뉴트리노를 할 이유가 없어. 왜? 여기 고체 소자가 있는데 뉴트리노는 그냥 지나가 삐. 안에서 아무 작용도 안 일으키고. 그러니까 고체 물리하는 사람이 뉴트리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미온은 거의 지구 대기 실험실에서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열기구 타고 올라가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미온은. 그러니까 아니면 딴 거, 뭐 소위 얘기하는 이 방사능 붕괴가 과정에서 미온이 튀어나오는 실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자연 속에 싸돌아다니는 놈이 아니라고. 근데 그런 놈이 물질 속에 있다고? 반도체 속에? 그러니까 고체 물리하는 사람이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거는 미온이니 뉴트론이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렉트론은 중요해요. 그 일렉트론이 핵에 어떻게 바인딩 되어 있느냐, 니얼리 프리냐, 타이트 바인딩이냐, 아니면 그래핀의 탄소들 사이에서 일렉트론이 여기에 있던 놈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호핑,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고체 물리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 중요한 것이 일렉트론이라는 거죠. 근데 일렉트론은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페르미온이라는 놈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페르미온을 퀀타이즈 시키는 방법. 그러려면 아주 간단하게 디락 방정식을 전에 했던 수업처럼 했다가는 또 몇 달 걸리니까 거의 디락 방정식을 1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만에 끝내고 이놈의 퀀타이제이션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그렇다면은 이런 친구들이 막 만나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이 스캐터링이 되고 막 영향을 받아 스캐터링이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인터랙션이 있을 때는 바로 이 인터랙션은 소립자 세계에서도 중요한 메커니즘이지만 고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그죠? 일렉트론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여기 레티스가 있는데 여기 일렉트론이 있어. 또 레티스가 있고 일렉트론이 있어. 그죠? 그럼 레티스, 일렉트론의 상호작용도 있겠지만 또 이 레티스, 즉 핵이 일렉트론, 헬륨처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일렉트론 상호작용도 필요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했던 이 방법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은 칠판을 너무 오래 써야 돼요. 실제로 내가 공부했던 건 바로 저 방법이었어. 저 방법을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근데 비에르 켄드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두 권이 브래켓, 그러니까 커뮤테이터 갖고 인터랙션을 다 다루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을 안 써요. 왜? 이 커뮤테이터를 갖고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를 다루면은 칠판도 많이 지워야 되고, 지금 본 것처럼 그 커뮤테이터가 분배 법칙이라 계산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인터랙션을 다루는 좀 더 깔끔한 방법, 그것이 바로 파인만 경로적분이에요. 그래서 파인만 패스 인테그랄 아이디어가
그래서 파인만 패스 인테그랄 통해서 아마 이번 코스에서는 진도상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는 아마 크라인 고던에 대해서 주로 국한시킬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남아야 뭐 포톤도 하고 페르미온도 할 텐데, 그러니까 크라인 고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근본적인 또 무한대라고 하는 물리적인 양을 계산해도 무한대가 생겨가지고 그 무한대를 제거하는 방법, 리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크라인 고던 필드 이외에 소위 얘기하는 페르미온 즉 일렉트론 시간이 남으면 페르미온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보고 포톤에 대해서도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도 해보고 아무튼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 파인만 패스 인테그랄이 뭔가 마지막에 아마 이 무한대를 제거하는 방법 노멀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의 비기너 코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네들을 또 고체 쪽에다 적용을 했을 때에는 또 고체 쪽에 장론을 하는 사람들이 배워온 가락이 있어가지고 입자를 하다가 고체 장론책을 갖다가 보는 사람은 노테이션 때문에 콱 막혀. 왜냐면 스타일이 좀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라이더 교재는 정통적인 소립자 물리학자를 위한 책이에요. 근데 고체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게 뭐 고체도 그 주기성을 줘가지고 격자가 사실은 우주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격자점의 개수가 오케이. 그런데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한대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또 고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퀀타이제이션에서 그 유한계를 갖고 놀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체 소자의 모습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얘를 담고 있는 캐비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캐비티의 바운다리를 조건을 잘 따져서 양자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론이 고체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우주라는 무한히 펼쳐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가니까 바운다리 조건이 필요 없죠. 바운다리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은 훨씬 더 퀀타이즈 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무한대로 펼칠 때가 훨씬 더 쉬워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유한으로 끊어서 바운다리 컨디션을 요구하게 되면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속칭 얘기하는, 그러한 속에서 만약에 포톤의 양자광학을 다루는 것을 캐비티 QED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자 속에서, 작은 소자 속에서의 양자광학. 캐비티 QED가 돼버리니까, 캐비티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 캐비티 QED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양자광학이나 양자광학 실험이나 아니면 큐비트 전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바로 캐비티 QED 쪽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캐비티 QED 같은 경우는 내 분야가 아니라 나도 잠깐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러니까 양자광학의 지금 조 교수님이 하는 분야는 또 아니고 양자광학 중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캐비티 관된 소자 쪽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퀀텀 다트 도시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되는 사람들이 캐비티 QED 쪽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인만 다이아그램이 어느 전공을 하든지 간에 대학원 레벨에서 이론을 하게 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통계 물리를 해도 통계 장론이 되는데 다 파인만 다이아그램이고 리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고체 물리로 가도 지금 이론은 다 결국 필드 세어리로 가야 되고 퀀텀 필드 세어리로 가야 되고 포논이 됐든 일렉트론이 됐든 오케이. 그리고 다 파인만 다이아그램 다 파인만 방법을 써서 파인만 다이아그램 다 그리고 리노멀라이제이션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노멀라이제이션을 모르면은 이 장론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도상 만약에 여기까지 나가다가 리노멀라이제이션 못 나갈 바에는 얘네들을 좀 건너뛰고 크라인 고던 하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끌고 나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크라인 고던 하나를 끌고 나가면은 나가서 리노멀라이제이션까지 이해를 했다. 그럼 다른 놈들은 뭐만 고려를 해주느냐면은 바로 포톤은 폴라리제이션만 고려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페르미온은 소위 얘기하는 스핀만 고려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크라인고든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스칼라 파티클 하나라도. 오케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